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윌리엄 G.T. 셰드. 이 명언은 우리가 삶에서 도전과 모험을 피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폭풍우나 암초로부터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지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 머무르면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안락함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미지의 대륙을 향해 항해했고,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깨고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현대에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척하고 있으며,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창업하며 인터넷 소통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야만 의미 있는 성취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안전한 길만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용기 있게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조지프 에디슨. 이 명언은 행복의 본질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 명예, 권력 등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하며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1958년에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소박한 생활을 즐깁니다. 그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 덕분에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명언은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다. 메리 픽퍼드. 이 명언은 실패를 단순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일일 뿐이며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설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마이클 조던은 농구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를 통해 더욱 강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내 인생에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300번 이상의 경기를 졌으며 중요한 슛을 실패한 적이 26번 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도전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이다. 지그 지글러. 이 명언은 동기부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인 동기부여를 받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욕이 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건강하고 단단한 몸을 얻게 됩니다. 공부나 업무도 마찬가지로 매일 조금씩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일 자신의 목표를 되새기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하루하루 동기부여를 새롭게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당신은 어제 당신이 한 생각의 결과이다. 붙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명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운명이나 환경을 탓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형성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기회를 찾습니다. 반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며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암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실제 행동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기회는 대부분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수없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새로운 혁신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기업이 도산했지만 넷플릭스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하며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개척했고 우버는 기존 택시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됩니다. 이때 기민하게 움직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이 결국 성공을 거둡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개인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 실패, 관계의 단절 등은 처음엔 힘들고 두려운 일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아서 애시. 우리는 흔히 성공을 어디에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테니스 챔피언 아서 애시는 성공이란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성장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는 순간보다 그 과정에서 흘린 땀과 인내의 시간이 더욱 값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목표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며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큰 성취를 이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만 하며 현재를 힘겹게 버틴다면 그 과정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느끼고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낀다면 비로소 성공이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즉, 성공을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도 하나의 배움이 되고 목표에 도달하는 길도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시작에서 시작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어떤 위대한 성취도 처음부터 거대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과 발명품을 살펴보면 모두 사소한 아이디어와 작은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만든 작은 컴퓨터에서 시작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게이츠가 친구와 함께 만든 단순한 소프트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구, 자동차, 인터넷도 모두 초기에는 실험적인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지만 사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든 거대한 계획에 압도당하지 말고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정말로 할 수 없게 된다. 헨리 포드. 자동차 산업을 혁신한 헨리 포드는 인간의 신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결국 당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강하게 믿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가 현실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절대 영어를 잘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는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며 결국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결과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라.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 독립의 아버지이자 발명가, 정치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는 말을 남기며 바로 지금 행동하는 것이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지 라고 말하며 중요한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그런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꿈꾸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합니다. 반면 즉시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더 많은 성취를 이룹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이메일 하나를 보내는 것, 10분간 운동하는 것처럼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